Z세대의 소비 욕구를 막는다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들한테 책임감 있는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까, 지금도 그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Z세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는 핀컬처 서비스 소비의 미학을 운영하는 오픈월의 대표 박성훈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 글로벌리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인 BNPL,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스타트업으로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관심도가 높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핀테크 서비스들에 비해서도 이미 해외에서는 충분히 검증된 BM이라서 조금 더 관심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소비의 미학이라고 하는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전 백그라운드는 그냥 미국의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경제학을 공부하다 창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컴퓨터공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공부를 했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현재는 학교를 4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학부생 창업으로 소비의 미학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박성훈입니다. 저희 학교를 다니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컨설팅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인베스트먼트 뱅킹, 다양한 금융권 회사들로 주로 취직을 하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조금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언젠간 창업이라는 걸 꼭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제가 안정적인 상황일 때 과연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이 되고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은 상황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과연 창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었고, 코파운더 친구들이 같이 있었고, 이 친구들이랑 그래도 같이 하면은 뭔가 지금이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창업이라는 걸 도전하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소셜리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일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컨설팅 회사에 가서 일을 하던가 혹은 일반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파운더들이 떠났을 때 되게 힘들었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뭔가 포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엔젤 투자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새로운 팀원들을 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항상 가장 창업하면서 어려운 거는 돈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이 어려울 때도 너무 어렵고, 사람이 떠날 때 혹은 뭔가 사람을 구하고 싶은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구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이 하고 싶은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또 모으기 위해선 또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늘 달고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크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했지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음을 먹었던 게 내가 나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졸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 타이밍이 될 때는 반드시 내가 스타트업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약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들어가자.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혹은 내가 진짜 스타트업을 크게 말아먹어 봤던, 크게 성공해본 하나의 그 경험을 토대로 그들에게 어드바이징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최소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좀 필요할 때마다 그래도 적재적소에 돈은 들어왔었던 것 같고, 그때 또 이제 팀원들을 아예 이제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진짜 로켓펀치 같은데 열심히 뒤져가지고 이런 분이 우리 팀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모셔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팀원들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뭔가
다시 한번 팀이라는 걸 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상상을 하고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혹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작은 시도라도 해보고선 그거에 대한 성공 실패 유무를 판단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창업을 할 때 아 내가 안 될 것부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내가 가장 작게 실행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앞을 그려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신념인 것 같아요. 아,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진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신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픈얼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오픈과 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개발을 아시는 분들은 널의 의미를 아시겠지만 empty space라는 의미인데 그 당시 이제 이 오픈얼이라는 팀 이름을 지었을 때는 빈 공간을 열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오프너이라는 이름을 지었었고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병따개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병따개 영어로 오프너잖아요. 오프너와 이 뭔가 오프너 간의 이런 이름 상관관계를 뭔가 생각하다가 오프너 좋겠다라고 딱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는 현재 소비의 미학이라고 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미학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용카드 할부만 존재하는 그 할부금융의 시장을 신용카드가 아닌 그냥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서 분할 결제를 제공하는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타겟 고객은 현재는 Z세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들이 현재 주요 타겟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용카드 할부처럼 장기 할부를 저희가 해주고 있지는 못하고 단기 2개월 정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 플랫폼 소비의 미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평가 모델은 어느 정도 구축은 해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저희도 저희만의 어떤 대안 신용 평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부터 그 사용자들에 대한 필터링을 강하게 해서 모수를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과 배드데이터를 모으자라는 측면에서는 현재는 그렇게 큰 허들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좌 인증이나 그다음에 본인 인증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승인을 받게 되고 소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자들에게 주어지는 한도가 기본적으로 공여되는 한도가 20만 원이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20만 원, 소비의 미학이 20만 원에서 총 40만 원 정도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지금 MVP 출시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일 당시에는 한도가 더 다양했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 120만 원까지도 한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사용자들한테 신분증, 소득인증 여러 가지 되게 많은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그 한도를 받아봤었어요. 근데 막상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객단가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굳이 이 한도를 다 열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점차 사용자들이 이용함에 따라서 한도 증액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을 최대한 지금 프로덕트에 반영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피보팅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피보팅할 당시에 그 전에 피봇을 하게 됐던 계기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프로덕트를 만드는 기준이 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고객이 진짜 이게 필요한지 그 서비스가 예를 들어 O2O면은 양 사이드에 대한 니즈를 최대한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 기능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출시가 되기 전부터 너무 무거워져 버린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팀을 특임 멘토 해주셨던 이제 되게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의 대표님께서 너무 진정성 있게 이제 그 어드바이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되게 바쁘신데도 기차역에서도 미팅을 해주시면서 너네 진짜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어떠냐라고 너무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피보팅을 그때 고려하게 됐고 그럼 우리가 이걸 피봇을 하게 된 게 무엇일까? 이걸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니 첫째는 너무 우리 중심의 프로덕트였고 두 번째는 이 프로덕트가 너무 린하지 못했었던 게 이제 가장 컸었던 이유였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뭘 만들까를 이제 내부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내세웠던 기준은 국내에서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되고
이 문제를 겪는 사용자들이 너나 나나 우리의 친구들도 겪고 있는 문제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소셜리 임팩트가 있겠다라는 기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린하게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프로토타입 정도를. 요 세 가지의 기준으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와서 미니 IR 같은 걸 내부에서 했었고요. 그 당시 제가 리서치했었던 호주의 스퀘어에서 인수한 애프터페이라는 회사를 제가 리서치를 했었고, 뭐 신용카드가 아닌데 할부 결제가 된다고?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뭐 저에 대해서 막 기사도 나간 게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가 아이패드를 되게 사고 싶었을 때 현금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거를 아이패드에 다 쏟아부으면은 일시불로 내면은 내 한 달 생활비가 너무 쪼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뭐 신용카드 할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할까? 왜 나는 신용이 없는 사람일까라는 그 퀘스천 마크가 있었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내가 어떤 뭐 핀테크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패드를 살 수 있었다면은 되게 무거운 텍스트북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저의 모습을 상상을 했었고, 우리 이거를 한국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됐었던 거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자체의 어떤 추심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상환 의지가 없는 고객이다 하면은 현재는 뭐 저희도 90일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실 추심업이라는 것 자체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지 쓰고 전화하고 독촉하고. 그래서 저희도 요거를 상환 의지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좀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라는 내부의 의지는 있고요. 그걸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구매하기 전에 금융과 관련된 콘텐츠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에듀케이트 시키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정말 상환 의지는 있는데 지금 뭐 과외를 잘렸어, 뭐 알바가 잘렸어, 지금 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기 소일거리들을 매칭을 해줘서 일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좀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추심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추심에 대한 그 과정들도 저희는 좀 변화해 나가면은 새로운 어떤 소비 문화, 금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링크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그거를 바꿨던 이유가 내부에서 이제 사용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소미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용자들을 이제 불러서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나 이제 뭐 이런 IT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당연하게 URL이라는 단어나 링크라는 단어가 되게 편하고 익숙한 단어죠. 저희 이제 그 당시 일하시던 PM님과 그 전에 이제 프로덕트 팀에서 되게 놀랐던 게, URL 결제를 하는데 정말 어떤 분은 30분이 걸리더라.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1분이면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어떤 분은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핵심적으로 타겟하는 그 Z세대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하는 핸드폰 액티비티가 뭘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캡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봤던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로 저희가 바꾸고 나서도 훨씬 더 전환율도 좀 더 개선이 되고 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미지가 부정확하다는 정보들은 일단 알려드리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모으는 데이터들 중에서도 해당 이미지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나는 이 상품 금액이 8만 원이라고 적으면은 사실 의도적으로 그 금액을 축소하고 다음 달에 일부러 결제액을 더 늘리려고 하는 사용자의 하나의 수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는 일부 어떤 신용에 대한 데이터들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부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 오퍼레이팅 팀에서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들은 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고객군이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대 초반, 그러니까 20살에서 뭐 24살 정도가 가장 핵심이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대 중반, 뭐 24에서 27 정도가 좀 핵심 타겟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자들 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전자제품들을 구매하는데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의류나 뭐 패션 잡화 뭐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데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에어팟 같은 애플 제품들 특히 많이 선호하고요. 사실 여성분들이 의류 구매하는 건 너무 다양해서 사실 명품들부터 되게 굉장히 레인지가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이 BNPL이라고 하는 시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타트업으로서 개척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핀테크하기 척박한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올가닉하게 고객들도 잘 모아오면서 착실하게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고, 이제부터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번 라운드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많은 대학생 유저들 그리고 사회초년생 유저들을 확보하면서 BNPL 플레이어로서 좀 더 확고하게 자리 잡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에 그 퓨처플레이 투자를 받고 나서 팁스 선정이 됐었어요. 2020년도 9월에.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저희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보고 있고,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네이버라든지 토스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들에 비해서 뭘 더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은 좀 유니크한 피처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용자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 모으는 데 많은 집중을 할 거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하나 또 내세웠던 새로운 서비스가 요즘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이 뭐냐면, 결국에 저희가 젠지들, Z세대들이 BNPL이 언제 필요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대부분 보면은 뭐 나 갑자기 에어팟이 사고 싶어가 아니라 친구가 사서 뭐 인스타에 자랑을 했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 뭐 아니면 내가 뭐 좋아하는 유튜버들을 봤는데 유튜버가 뭐 에어팟 되게 좋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에 내가 뭐 해당 커머스에 가서 구매를 하려 했더니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너랑 비슷한 소비 성향을 갖는 친구들은 어떤 소비를 하는지 서로 알 수 있는 소비 관련된, 뭐 경험 관련된 소셜 서비스를 하나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즘을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아이템들을 알아가고, 나 근데 이거 구매하고 싶은데 지금 뭐 현금 흐름이 지금 좋지 않아. 그럼 BNPL로 우리가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뭐 그 루프로서 플라이휠을 그려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과연 어떻게 하면 Z세대 대학생들을 모을 수 있을까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뉴스레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도 출시를 해서 뭐 새로운 뭐 에디터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나중에는 이제 그냥 사용자가 올리게끔 할 건데, 지금은 조금 더 퀄리티를 위해서 에디터들을 모집을 했고, 그 에디터들이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뭐 아이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뭐 광고비 없는 후기나 경험들을 공유를 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미션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저희 회사의 미션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그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자체가 뭐 되게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부추겨가지고 뭔가 돈 없는 애들 왜 소비하게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Z세대의 소비 욕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들한테 책임감 있는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까에 집중을 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미션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책임감 있는 소비를 통해서 개인도 발전하게 되고, 그 개인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낸다라는 어떤 하나의 큰 틀 아래서 저희 팀은 일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0분 정도 전체 계시고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팀과 뭐 그로스 팀 그리고 비즈니스 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로스 팀에는 뭐 그로스 리드분 포함해서 3분 정도 계시고요. 프로덕트 팀에는 현재 프로덕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 포함해서 나머지 4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팀에는 인턴분 포함해서 C레벨 2분과 그 다음에 뭐 사업 개발하는 친구까지 해서 4분 정도 뭐 이렇게 계신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데, 사실 그 문화를 지금 되게 잘 빌드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사회에서 다른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진짜 우리 팀에 딱 맞는 문화인지 그 확신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신뢰 기반의 어떤 그 자율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거부감 있는 대표님 분들 같은 경우 물론 이해는 하지만, 저는 제가 그걸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도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뭔가 확고한 믿음과 어차피 이들을 내가 믿고 채용을 한 거니까 그 신뢰 기반의 자율성, 그 최대한
뭔가 일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번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시도하는 습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통은 뭐 트라이얼 앤 에러라는 말을 쓰지만 뭐 그 시도를 트라이얼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뭘 배웠는지를 기반으로 그 다음번엔 조금 더 잘하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에러에 되게 집착을 한 나머지 나 시도했는데 이거 안 됐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를 하기가 되게 두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스타트업이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우물만 깊게 파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얕게라도 조금씩 파보면서 우리한테 진짜 맞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구성원 전체가 각자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뭐 약간 잽을 많이 날려봐야 되는데 그 잽을 많이 날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저희 팀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문화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복지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는 주 2.5회 출근을 하고요, 사무실에. 나머지는 현재 재택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소미데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소미데이에 오너가 있어요. 매달 제가 이제 지정을 해드리는데 그 오너분이 우리가 그 금요일 오후에 사실 다 같이 뭐 모여서 영화를 본다던가 뭐 모여서 와인을 마시면서 같이 뭐 수다를 떤다던가 보드게임을 한다던가 그날은 좀 같이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하나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드게임을 한 적도 있고 뭐 같이 모여서 PC게임을 한 적도 있고 영화를 본 적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프리 A 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10억 정도 레이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커밋이 된 곳이 있고 나머지 금액을 현재 채우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향후에 뭐 단순히 BNPL을 넘어서서 아까 그 요즘과 BNPL의 소비의미학과의 연계도 그렇고 뭐 결제 사업체로서 진화하는 거,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소미페이를 만들어가는 것에도 저희는 큰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 좋은 분들 모셔오는데 약간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신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BNPL이라고 하는 산업이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Z세대의 뭐 신파일러들의 문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구매를 할 때 혹은 경험 확장을 위해서 이 BNPL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Z세대 저희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성하고 싶은 결국의 팀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틀렸더라도 바로 지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또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뭐 다시 다른 표현으로 뭐 항해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더 빠르게 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데 약간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 좋은 분들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고 뭐 특히 PMPO들 좋은 분들 많이 현재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분들은 뭐 저희 BNPL 소비의미학에 투자를 하시면 진짜 벤처 하시게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사실 없었던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고 그 산업이 성장하는 데까지 같이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저는 벤처 캐피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또 같이 동조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새로운 나한테 정말 뭐 필요하실 수도 있고 내가 한 번쯤 그 경험을 해보셨을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산업에 내가 새로운 프로덕트를 뭐 한 획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원하시고 또 저희 팀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